세상을 연결하는 안테나입니다. 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에요.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중국에서도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지 않을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American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엄청나게 확산시키고 있죠. 전후에 일본이 발전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시장을 꽉 틀어막고 자기 물건만 연락하는, 미국이 좀 그렇게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 일본, 중국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를 합칩니다. 그리고 아세안까지 해서 하나를 합친다.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이 보호무역주의, 미국을 대표로 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싸우겠다, 이걸 재확인하는 한중일이 역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2번째 아시안 플러스 3 재무장관이나 또 중앙은행 이런 데서 모임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디서 모였냐면 아시아개발은행 52번째 연간 회의를 하는데, 그 연간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다자무역주의, 다자주의가 좋은 거죠. 여러 명이 같이 하나의 공동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뭐 유엔이든 아니면 아세안이든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세안 플러스 3는 견고할 거다. 아세안 지역이면 인구 규모는 한 6억이 좀 넘고요. 이 시장은 미국이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되면 그 시장을 개방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개방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관세로 니네 물건도 못 팔아. 그러면 한국 물건이 못 가요. 미국으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아세안으로 간다. 아세안에서 좀 팔아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아세안의 뭐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 뭐 이런 데서도 똑같이 미국 시장으로 지금 물건이 가잖아요. 뭐 옷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갈 건데, 이런 것들이 갈 때 미국이 못 가게 한다. 그러면 그냥 아세안에서 파는 거죠. 일본에서 팔아주고 중국에서 팔아주고, 이런 아세안 플러스 3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힘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견고하게 대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역시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랑 가장 껄끄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일본과도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고, 중국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미국은 왜 하는 걸까요? 보호무역주의 왜 할까요? 1990년대, 2000년도에 아주 값싼 물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세아, 뭐 아시아 이런 데서 값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요. 중국, 대표적인 중국인데 중국 물건이 들어가고, 뭐 남아메리카 여러 가지,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물건들이, 싼 물건이 들어가죠. 90년대, 2000년대.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소비를 누립니다. 소비를 많이 누린다는 것은 실제로 호황을 누리는 거잖아요. 번영과 부귀 영화 이런 걸 누리는 거죠. 미국 소비자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 물건을 많이 사게 되고, 외국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가고 자국 물건은 밖으로 안 나가니까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채 문제. 트럼프가 항상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무역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수출은 별로 안 하는데 수입이 엄청 많은 거죠.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621조예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GDP 규모랑 같답니다. 그러면 621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를 이렇게 불균형해서 되겠어? 이거 한번 해소해보자. 미국에 물건 갖다 팔았던 중국, 그리고 멕시코, 뭐 한국, 일본, 야 너희들 시장 개방해. 우리도 물건 너희들한테 팔 거야. 시장 개방, 시작. 중국이나 이런 데서 못 받겠다, 안 된다, 못해, 그냥 개방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세로, 야 니네 물건 들어오는 거 관세 좀 높여야 되겠다, 관세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죠.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적으로, 원래 이게 미국이 자기들이 돈이 많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뭐 미국 시장에 물건 안 팔고 싶은 사람이 어느 나라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다 물건 팔면 그게 마치 어떤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되는데, 중소기업도 미국에 물건 팔았다 그러면 뭔가 자기 품질이 입증받고 보증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국에서 판매도 잘 되는데, 미국 시장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때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뚫고 싼 값에 질 좋게 해서 나갔는데, 지금에서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질서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아니야, 불균형해, 우리 물건도 갖다 팔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이런 거죠.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류에서 하루를 흐르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이렇게 뜯어 고치는 이명박의 어떤 4대강처럼, 그러니까 막 자연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거대한 엄청난 위기,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도움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태풍도 항상 이렇게 잔잔한 물결이 있을 때 태풍이 치면 물이 섞이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역할도 하는데, 무역 규모, 경제의 어떤 질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훨씬 똑똑한 정상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죠.
메르켈부터 시작해서 뭐 아베도 싫어하고요. 시진핑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죠. 지금 미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장을 선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답답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조치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아세안 지역 플러스 3까지 해서 한중 1 이렇게 해서 플러스 3까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대응하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아세안 플러스 3로 보호무역주의 여파를 약화시킬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지역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거다. 예를 들면 뭐 일본이 중국한테, 중국이 한국에 뭐 이렇게 해서 지역 간의 투자를 갖다 계속 하게 촉진시키고, 팔리지 못한 물건들이 아세안 지역에서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깨트릴 수 있다.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안 팔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포기하겠죠. 언젠간 보호무역주의 안 하겠다, 그래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당장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재선도 있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치적 기반, 미국 남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어떤 정상회담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때 선거 앞두고, 둘 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있고, 미국은 재선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있는데,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일본은 더 가까워요. 일본은 이번 연도에 있고, 미국은 이제 다음 연도에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시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입지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야, 5월 말에 내가 일본 갈 건데 그때까지 무역 협상 끝내 준비해. 아시겠지만 일본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죠. 아첨도 많이 하고, 아베는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도 준비를 하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을 건데 아베가 수구로 들어가지 않을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저거예요. 딱 하나. 미국 농산물의 일본 개방. 미국 농산물이 들어가서 미국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미국 남부의 여러 농부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도 얻고, 거기에 선거 전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농산물의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어요. 일본 농산물 시장 아주 폐쇄적이기 때문에 일본 농부들이 싫어하죠. 근데 아베도 선거가 걸려 있어요. 아베도 일본 농부들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베가 곧바로 그 얘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말을 돌려서, 나도 선거했는데 하여튼 우리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미국 시장에,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동차의 미국 기여도를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갑자기 그래? 자동차도 그래, 그러네. 그렇지만 야, 자동차 너무 많이 파는데 그거 너무 많이 파는 거고 또 좀 관세를 높여야 돼. 관세가 좀 약해 라고 얘기한 거죠. 그건 안 되면 말고식의 카드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관세까지 문제가 된 거예요. 일본 자동차 관세와 미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 개방,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걸려 있어요. G20, 곧 있을 G20에서 얘기가 될 건데, 그때까지 끝내자 얘기했으면, 아베 입장에서는, 아베는 아무래도 트럼프랑 굉장히 밀접하고 잘 무시하지 못하는 성향 때문에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결국 이거 받게 되면 아베는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심한 건데, 어쨌든 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입니다.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깡패 같죠?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모든 불확실성, 이런 모든 불확실성은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무역 분쟁이 있어서 불확실하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 국제 관계에서 뭔가 안정되어야지만 좋은 분들한테는 이건 다 리스크예요. 돈을 잃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좀 계속 무역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좀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트럼프 때문에 그렇거든요. 트럼프가 수출 수입의 무역 불균형, 그리고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인위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좀 적당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다 소비자한테, 이게 왜냐면 기업들이 이렇게 안 좋거나 하면 그 기업이 안 좋은 것들은 다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잖아요. 누가 기업이 이 일을 꽉 물고, 그래 내가 정말 힘들게 내가 한번 버텨볼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그냥 다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좋은 분들은 딱 하나,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만 좋아요. 트럼프 지지하시는 미국 남부 농부님들과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세계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엔테나였습니다.